자, 지금까지는 중간고사에 관한 설명을 했었고, 이제 우리가 본 강의로 내려 돌아와서 이제 다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predictive distribution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의상 적분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노말에 대응해서 그 세타에 관한 일종의 이거죠. 노말 믹스처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믹싱이 컨티뉴어스한 믹스처고, 모수가 세타일 때 거기다가 노말 프라이어를 주면, 그러면 노말에 대한 적분은 항상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prior predictive는 yn 플러스 1에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확률 밀도 함수 또는 likelihood에 대응하는 prior 세타를 곱해서 적분하는 것이고, posterior predictive는 똑같은 normal likelihood, 즉 yn 플러스 1의 분포에 대응해서 posterior probability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prior나 posteriour나 normal이 되고, 요건 요 앞에 yn 플러스 1에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컨디셔널 분포는 normal이기 때문에 노말 곱하기 노말에 적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거는 두 개의 노말에 서로 독립인 두 개의 노말을 더하면 노말이 된다라는 일종의 컨볼루션의 원리와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2차원 정규분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2차원 정규분포가 주어지면 마지널하게 노말, 컨디셔널하게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노말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대응하는 평균과 그에 대응하는 분산만 알게 되면, 노말 분포는 평균과 분산만 알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prior predictive와 posterior predictive가 노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게 계수로 맞춰보면 μn이라고 하는 것은 요 posterior probability 또는 posterior distribution에 대응하는 평균인 거죠. 그 다음에 posterior predictive variance에 대응하는 타우 n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은 타우 n 제곱은 여기 적분하는 세타의 posterior에 대응하는 variance가 되고, 시그마 제곱은 세타가 주어졌을 때 yn 플러스 1 하나의 variance, 노말 세타 variance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yn 플러스 1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 y1서부터 yn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노말인데 μn이 아니라 원래 세타의 프라이어죠. 그러니까 μ0가 될 것이고, 베리언스가 타우 n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되면 우리가 그대로 요 모두 다 통일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 계산 자체 안에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베리언스와 컨디셔널 expectation을 통한 디컴포지션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테이크홈 중간고사 문제에 나와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이 노말 상황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간단히 한두 번만 더 해보고 우리가 이 논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적합을 해보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했었죠. 여기 요 마지널한 그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하기 위해서 요 계산을 우리가 얻어낸 거였었잖아요.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기억을 하죠. 물론 그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그게 뭐였냐면, 다시 한 번 더, y 기분 세타가 노말의 세타 시그마 제곱이고, 세타가 노말의
뮤0 타우0 제곱일 때 y는 무조건 노말이 된다라고요. 노말의 그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또는 이전에 봤듯이 적분의 결과를 보면 그러면 우리는 평균과 분산만 결정하면 되는데 y의 평균은 이중 기대값 때문에 y 기분 세타는 노말 세타고 따라서 이거 expectation 세타고 expectation 세타가 뮤0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뮤0가 되는 거고 variance y는 요건 우리 decomposition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expectation variance y 기분 세타 더하기 variance expectation y 기분 세타. y 기분 세타의 variance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의 시그마 제곱 더하기 variance expectation y 기분 세타가 세타죠. 즉 세타의 variance가 타우 제로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건 constant 시그마 제곱, 이건 타우 제로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이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은 방식의 계산을 해보면 자, yn 플러스 1 기분 y1서부터 yn의 시그마 제곱이 되면 이것도 똑같이 무조건 노말이라고요. 이전과 같이 yn 플러스 1 기브 세타는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이고 포스테리어를 노말로 적분하기 때문에 답은 노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적분은 해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expectation의 expectation yn 플러스 1 기분 세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건 뭐냐면 이 expectation이 이전에는 yn 플러스 1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 대응하는 expectation이었지만 이젠 이 expectation이 y1서부터 yn들이 주어졌을 때의 컨디셔널 expectatio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똑같이 계산이 되죠. 이건 똑같이 세타인데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세타였는데 이제는 y1서부터 yn들이 주어졌을 때의 expectation이 되기 때문에 즉 posterior mean μn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갈 자리에 μn이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variance를 구하면 역시 variance를 구하게 되면 이제 단순히 yn 플러스 1의 marginal variance가 아니라 y1서부터 yn이 주어졌을 때의 predictive variance가 되기 때문에 자, expectation의 첫 번째 variance 세타가 yn 플러스 1 기분 세타가 되니까 시그마 제곱이었죠. 이전에 prior predictive를 계산할 텐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y1서부터 yn이 주어져야 되고 variance의 expectation 세타 기분 그러니까 yn 플러스 1 기분 세타에 대응하는 conditional expectation인데 이게 세타였는데 이제 y1서부터 yn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여전히 시그마 제곱은 지금 알려져 있는 컨스탄트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고 이 부분이 타우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이전에는 이걸 계산했기 때문에 y1서부터 yn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타우 제로 제곱이지만 여기서는 y1서부터 yn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그마 제곱 더하기 타우 n의 제곱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말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이중 기대값 또는 이중 분산과 관련한 그런 디컴포지션의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 대안적으로는 우리 렉처 노트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렉처 노트로 돌아가면 렉처 노트에 있는 바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future observation yn 플러스 1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세타가 주어졌을 때 yn 플러스 1은 평균 세타 분산 시그마 제곱이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yn 플러스 1 자체를
세타에다가 입실론 n 플러스 1을 더한 거와 같이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입실론 n 플러스 1이 노말의 0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0,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어떤 노이즈, 입실론 n 플러스 1이 더해져 있고 세타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세타와 입실론 n 플러스 1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입실론 n 플러스 1은 일종의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컨디셔널 미인과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이용할 텐데 지금은 그냥 expectation과 variance의 성질만 가지고도 또 대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즉 yn 플러스 1이 세타 플러스 입실론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expectation은 리니어하기 때문에 두 개의 expectation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expectation 세타, 뒤에 expectation 입실론 n 플러스 1. 그런데 입실론 n 플러스 1은 그냥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관측됐던 y1서부터 yn이 주어져도 그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균이 이 0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세타에 관해서는 y1서부터 yn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포스테리어 민이 되기 때문에 μn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설명했던 과정에서는 우리가 더블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서 y1서부터 yn이 주어졌을 때의 더블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베리언스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똑같이 써놓을 수 있고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베리언스 x 플러스 베리언스 y는 아니죠. 하지만 두 개 독립이라면 베리언스 x 플러스 베리언스 y가 되기 때문에 세타와 추가로 껴들어간 노이즈 입실론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베리언스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리언스 입실론 n 플러스 1은 y1부터 yn이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언제나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관측값과 추가로 들어가는 노이즈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에 있는 베리언스는 포스테리어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타워 n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노말의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확인해 봤고 이제 다음 이제 실제 데이터에 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제 데이터는 우리 그 피터 호프의 교재에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어요. 미지 윙 랭스라고 이제 예제가 있어요. 미지 윙은 뭐냐면 뭐죠? 아주 작은 그 파리의 하나의 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미지 윙 이렇게 미지라는 거 찾아보면 아마 뭐 우리말로는 깔따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뭐 그 파리의 하나의 그 종류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죠? 뭐 그로건 앤 월스 1981년 논문에 이제 이건 우리 호프의 교재에서 실린 데이터죠. 저와 같은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깔따구의 또는 그 파리의 그 날개의 길이를 지금 측정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홉 마리를 이제 9마리에 대응하는 그 날개의 길이를 우리가 측정했는데 이제 그걸 모형화하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프리딕션을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밑에 있는 질문들 중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홉 마리의 미지를 이제 채집해서 그 날개의 길이를 측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미지윙의 평균적인 날개 길이는 1.8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장이 맞느냐 일종의 가설 검정을 우리가 사후 확률을 통해서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아홉 마리의 관측값을 바탕으로 저 주장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자 그렇다면 현재 아홉 마리의 날개를 바탕으로 평균 미지윙의 그 길이에 대한 어떤 베이지안 추론을 했는데 10번째 미지를 잡았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잡힌 10번째 깔따구의 그 날개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프리딕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사실을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Y1서부터Yn은 9개 observ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구체적인 observation들이 나와 있죠. 1.64, 1.70, 1.72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Y1부터 Y9까지의 9 observation이고 거기에 대응한 sample average Y바가 1.804가 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frequentist true는 Y바를 가지고 평균 세타를 지금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Y, I가 IID고 노말에 세타의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상황에서 세타를 추론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홉 마리의 그 밑쥐에 대응하는 날개의 평균 길이 1.80을 우리가 지금 세타의 추정값으로 MLE로 사용하려고 하겠죠.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는 그러면 추론을 하기 위해서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설정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럼 non-informative한 prior를 준다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노말의 conjugate prior가 노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노말 prior를 그냥 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 사전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 그러면 variance를 가능한 한 크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variance가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사전 분포가 쭉 퍼져 있는 flat한 prior가 될 거예요. 우리 그 렉처 노트 4 그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노멀 모형에서 제프리지 프라이어를 구할 텐데 그 노멀 모형에서 제프리지 프라이어는 컨스턴트 프라이어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 이 모형 하에서 우리가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죠. 어떤 그 생태학적인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전 분포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즉 이전의 결과에 의하면 이 밑쥐라는 이 특정한 그 이 파리의 일종은 평균적으로 그 날개의 길이가 대략 1.9mm가 된다라는 사전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반영하면 좀 더 나은 추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말 세타에 관한 노말 프라이어를 줄 건데 뮤0를 1.9라고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베리언스는 우리가 적당한 것을 정해진 걸 주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시그마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이 경우에 알려져 있는 시그마 제곱은 없지만 단순하게는 9개의 관측값을 통해서 우리가 샘플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거랑 시그마 제곱이 그냥 같다라고 이 경우에 그것이 같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이 예제를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활용할 것인데 현재는 단순하게는 시그마 제곱이 S 제곱, 즉 샘플 베리언스랑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전 분포에 대응하는 사전 분포의 베리언스 타우 제로는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뮤 제로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를 봤더니 1.9가 됐다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 날개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정규 분포를 주지만 날개의 길이라는 것 자체는 양수 값이잖아요. 양의 값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세타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반영하는 그런 사전 분포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와 같은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주 단순하게는 사전 분포 자체를 절단된 사전 분포, truncated 된 노말 분포를 사용하면 되겠죠. 세타에 노말 프라이어를 주는데 항상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응하는 포스테리어도 0보다 크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truncated 된 노말과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까지는 우리가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말 사전 분포를 준다라고 하죠.
그런데 세타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의 모든 것이 대부분 적어도 그 대부분 확률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거의 99%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제약 조건을 포함시킨다라는 얘기죠. 즉 뮤0 마이너스 2배 타우 제로가 뮤0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비례해서. 그래서 뮤0 마이너스 2배 타우 제로가 0보다 크다라는 제약 조건을 주면 뮤0는 우리가 1.9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타우 제로가 0.95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더 과하게 주기 위해서 그냥 실제로 타우 제로가 0.95보다 작은데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엔드 값을 0.95라고 이제 하고 가정하고 우리가 더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전 분포도 설정했고 라이클리후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후 추론 노말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평균과 사후 분산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 기억할 것 노말 모형에서 사후 평균은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고 그 다음에 사후 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쉽게 기억하는 방법. 사후 분산의 역수, 사후 프리시전, 사후 정밀도가 사전 정밀도 더하기 표본으로부터 나오는 표본 정밀도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노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과 분산만 주어지면 모든 게 다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95% 컨피던스 인터벌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질문 평균적으로 미지의 평균 날개 길이는 1.8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라는 그런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죠. 또한 이제 노멀 모형이기 때문에 자 다음 밑줄을 한 번 더 채집한다면 잡게 된다면 그때 잡힌 그 밑줄의 날개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관측하지 않고도 예측하는 값을 하나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predictive distribution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대로 그 적용하는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걸 일단 R을 통해서 간단히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해당 슬라이드 13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말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정확한 계산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요게 Y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관측값이 되고 그에 대응하는 사전 평균을 설정했고 사전 분산, 실제로 사전 prior standard deviation을 우리가 설정하게 되고 그러면 Y바와 시그마 제곱은 알려져 있는 거였죠. 물론 이 상황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좀 지나친 가정이긴 하지만 시그마 제곱이 샘플 베리언스랑 같다라고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 렉처 노트 4의 뒤쪽 슬라이드에 가면 평균과 분산이 모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어떤 식의 추론을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사후 평균과 사후 평균과 사후 분산을 계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올라가야 가면 갑자기 이게 없어졌네요. 어쨌든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제 요 해당하는 사후 분포를 잠깐 더 그려보면 여기서 그림은 안 나오나요? 예. 그러면 다시 그냥 렉처 노트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잠깐 긁어서 여기 뭔가 R 코드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긁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따라 이게 잘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이게 잠깐만요. 이게 컨트롤 G 같은 걸 하면 이전에 지웠던 거 확인이 재생이 될 텐데요. 지금 컴퓨터 뭔가 문제가 있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만 일단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하는 것 자체는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다시 코드를 통해서 그대로 따라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죠. 그런데 우리가 노멀 모형에서는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이 다 되고 있었어요. 노멀 모형에서는 prior predictive나 posterior predictive나 모두 다 노멀이 됐었죠. 즉 10번째 밑지를 만약 채집하게 된다면 그 10번째 밑지의 날개의 평균 길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노멀에 대응해서 그 값이 평균이 이전에 봤듯이 포스테리어 민과 똑같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해당하는 아니 이건 아니군요. 이거는 실제로 뮤 n이 평균이었고 베리언스가 타우 n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확한 노말이 퓨처 옵저베이션이었죠.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요걸 우리가 계산한 거라고. 그런데 요 계산을 노말이라고 직접 애널리틱하게 계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method of composition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자체가 이전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여기서 이와 같이 yn 플러스 1의 분포에 대응해서 사후 분포를 지금 곱한 적분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베타 스타 하나를 사후 분포에서 추출하고 그 추출한 베타 스타를 yn 플러스 1의 베타 스타에서 뽑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하나 뽑고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뽑아내면 마지널 분포에서 또는 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에서 뽑는 게 된다라는 것이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이전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사후 분포에서 표본 하나를 뽑아요. 세타 하나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후 분포에서 세타를 하나 추출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추출한 세타를 다시 그 밑에 있는 노멀 분포에 다시 집어넣고 있죠. 프리드 언더바 세타는 사후 분포에서부터 세타 표본을 하나 추출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추출한 세타를 평균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노멀을 y를 하나 추출하면 이게 predictive value y 하나를 추출한 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과정을 100번 또는 1000번 반복하게 되면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의 분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는 애널리틱하게 노멀, 뮤 n, 타우 n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으로 우리가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굉장히 간단해요.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직접 R롬에서 생성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잭스나 벅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직접 R을 사용해서 적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잭스나 벅스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노말 모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제 이 노말 문제에서 평균이 알려져 있을 때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다루게 될 텐데 이건 거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숙제 1번이나 그 중간고사 그 제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소스 파일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PDF 형식대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큐멘트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채점한 결과 그리고 이번엔 중간고사가 채점이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숙제 1번의 채점 결과가 이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우리가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이제 올라갈 텐데 간혹 우리가 여러분들 블랙보드를 통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채점할 때도 해당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PDF에 채점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을 제출하라는 거는 무조건 숙제한 거를 그냥 대충 모아서 탁 제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깔끔하게 문서 형식처럼 PDF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R 마크다운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솔루션 같은 거 보잖아요. 숙제 솔루션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채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데 숙제 1번이나 중간고사에서 그렇지 않은 그 제출물들이 좀 확인이 됐어요. 예. 뭐 이번 숙제 1번이나 중간고사에서는 그런 건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숙제 2번이나 기말고사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제출물을 마치 그냥 대충 zip 파일로 모아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소스는 RMD로 당연히 제출해야죠. 그런데 다큐멘트는 PDF로 제출하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는 당연히 제출하고 다큐멘트도 제출돼야죠. 그러니까 이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첫 번째로 얘기하지만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한다, 문서 형식으로 제출한다는 그런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가 동시에 조교들이 또는 뭐 내가 여러분들의 숙제나 중간고사를 확인할 때 이렇게 살펴볼 때도 문서 형식으로 돼 있어야지 그게 최종적으로 제출된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해라, 뭐 어떤 문서를 제출해라 그럴 때는 이게 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부분을 그냥 소스 코드를 무조건 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스 코드도 내고 완결된 형태도 제출해야죠. 그걸 좀 잘 명심해 두라란 얘기예요. 그게 보고서를 내는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잘 갖춰진 보고서도 제출하고 그리고 동시에 소스 코드도 제출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숙제 1번이나 중간고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채점을 했으나 기말고사나 숙제 2번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RMD로 하고 그걸 PDF로 바꾸면 돼요. 태기 없으면 그냥 그걸 워드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PDF로 제출하면 여러분 우리가 채점하기 좀 더 좀 채점하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이제 진행해 보라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5시부터 여러분들 숙제 최종 중간고사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노말 모형에서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노말 인버스 가마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예정이에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요.